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이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소식들을 발견했거든요. 네, 특히 그 가격 움직임이란 또 새로운 앱 소식이 있더라고요. 이 두 가지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. 일단 가격부터 보면요. 지금 파이코인 가격이 한 63센트 그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어제보단 조금 내린 거고요. 근데 진짜 이상했던 게 어제 오후 2시쯤인가요? 가격이 갑자기 확 뛰었어요. 62, 63센트에서 조용하다가요. 그러고는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죠. 이거 자료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던데요. 네네. 그 지점이 사실 이번 분석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. 자료에 따르면 뭐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이게 가격 조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. 가격 조작이요? 네. 특히 파이 네트워크처럼 아직 그 거래량이 많지 않은,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낮은 상황에서는요.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를 확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아, 유동성이 낮다는 게 그러니까 사고 팔려는 사람이 적어서 가격이 쉽게 튈 수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비유가 정확하시네요. 작은 웅덩이에 돌 던지는 것처럼요. 네네. 그래서 그 소수의 큰 손들, 이른바 고래라고 하죠. 이 사람들이 이런 낮은 유동성을 이용해서 일부러 가격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가격 하락에 돈을 건 그 공매도 포지션, 이걸 청산시키려고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아하. 이런 시장 역학은 여러분께서도 파이 네트워크 같은 자산을 보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에요. 그렇군요. 가격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또 완전 반대되는 소식도 있어요. 파이코인을 실제로 좀 써보려는 시도 같은 건데요. 그 부스터라는 앱이 새로 나왔다고요? 이게 뭐 하는 앱인가요? 네, 부스터. 이건 이제 파이코인으로 실생활 요금을 낼 수 있게 만든 그 탈중앙화 앱, 디앱이라고 하죠. 자료 보니까 아프리카나 아시아, 라틴 아메리카 몇몇 국가에서요. 전기 요금이나 휴대폰 통화 시간, 아니면 데이터 요금 같은 걸 파이코인으로 낼 수 있대요. 오, 진짜요? 그걸 파이코인으로요? 네, 파이 브라우저 통해서 들어가서 국가랑 통신사 고르고 전화번호랑 충전할 금액 입력하고 파이 지갑으로 결제하면 바로 충전된다고 하더라고요. 사용자들 후기도 보니까 데이터 충전 잘 됐다, 뭐 매끄럽게 된다,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긴 하던데요. 이게 그럼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그냥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진짜 돈처럼 쓰일 수도 있다는 걸까요? 바로 그 점이죠. 파이코인이 단순히 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넘어서 실제로 교환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험대의 인셈입니다. 자료 보면 전기 요금 말고도 뭐 게임 카드나 우버 크레딧 충전, 대중교통 카드 충전 같은 것도 언급되던데 이런 건 확실히 파이코인의 실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. 특히 여행객들한테는 유용할 수도 있겠고요. 그런데 이게 좀 믿을 만한 앱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. 맞습니다. 그게 중요해요. 자료를 제공한 원저자도 그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. 이 부스터 앱이 안정적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된 게 아니다.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쓰시기 전에 스스로 좀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은 없는지 판단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. 신중해야죠. 그렇군요. 그럼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막 출렁이고 어쩌면 조작 위험까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써보려는 부스터 같은 앱이 나오고 있다.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어떻게든 발전하려고 움직이는 모습, 예를 들어 부스터 앱 같은 거요. 이게 보이는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그 변동성 그리고 위험성도 같이 있는 거죠. 결국 핵심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유용성,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거냐 하는 점 아니겠어요? 오늘 파이 네트워크의 최근 가격, 특히 그 60센트대에서 보였던 이상한 급등락 현상과 가격 조작 가능성, 그리고 동시에 나온 부스터 앱을 통한 실사용처 확대 노력,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? 지금 보이는 이런 낮은 유동성이나 가격 변동성 같은 투기적인 측면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? 아니면 부스터 같은 앱들이 계속 나오면서 실제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질까요? 이 균형점을 어디서 찾게 될지, 어떤 요인이 그걸 결정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